갑자기 떨어지는 이 주가의 급락을 이끄는 그 요소들은 어떤 전조가 보이질 않고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대응을 하기도 전에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게 진짜 폭락이 나오는 시그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0.5포인트를 두고 거기서 등락을 거듭했을 때를 기준으로 둔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까 사실? 아니요, 저기는 그렇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약간씩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21년도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고금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지금 시점은 7월인데 0.53인데 9월에 예를 들어서 빅스텝 0.5% 밟고 11월 달에 베이비스텝 0.25까지 밟아버리면 저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시 안정화를 찾는단 말이에요. 네. 일반화된, 단일화된 하나의 시그널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기상조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유동성 지표를 조금 설정을 좀 해왔는데, 자, 2000년 이전에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현금 보유를 확 늘려버렸습니다. 현금 보유를 늘렸다는 것은 뭔가를 대비하기 위함이겠죠. 저 때 오일 쇼크가 벌어졌습니다.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짐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현인이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2012년에 현금 보유를 늘렸다. 이거는 본인의 이제 자산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려고 늘린 부분이 네. 있죠. 근데 노란색 체크한 것만 보면 돼요. 급격하게 늘린 부분. 유가 확인해봤나요? 유가 어저께 떡락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유가가 왜 빠질까 갑자기? 올라야 되는데. 어쨌든 그쪽에 중동에 뭔가 그 불안정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올라야죠. 그쵸, 올라가죠. 근데 왜 내려갔냐고. 의심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날짜 정해놓고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갈 때 어느 날 갑자기 탱크 몰고 들어갔지. 그렇죠. 예. 여기에서 날짜 정하고 자 받아라 던진다. 자 받다 던진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 그 네. 날짜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어차피 승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야, 이란 댐벼만 봐. 빨리 한 번만 쏴. 넌 죽어 아주. 이런 스타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냥 전반적으로 중재하는 모습들이 아직은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중재가 미국 쪽에서는 중재하는 둥 바이든 정권에서 네. 중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소강 상태로 손 잡을 것처럼 화해할 것처럼 가다가 다시 이런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이런 부분들이 종교적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봤을 때 확전될 가능성보다는 여기에서 그냥 눈치 게임할 가능성이 좀 크다. 라고는 저는 일단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라이징 스타님께서 빅스 지수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표현하고,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선물 동향에 대해서, 옵션 거래에 대해서 그 수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극한의 공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어떤 수치를 보여줬냐면,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56%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걸 설정을 대입을 시켜보니 고점에 대해서 빅스 지표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80 이상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갈 자리는 있어요. 네. 하지만 하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조정 먹고 떨어질 자리다. 그러면은 증시는 역으로 추산되겠죠. 그러면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은 더 빠질 자리가 있으나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려낼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증시는 거꾸로 돌아서는 자리가 분명히 이번 주 내에 바닥 찍고 턴하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저의 퍼즐은 모든 게 다 맞춰졌어요. 일목요연하게. 네. 변수 하나 중동 국가 빼고는 다 맞춰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써드리고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다 뒤져보고 말씀드렸으면 하고 인지만 하지 말고 네. 그 시간대까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보자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날에 만약에 조금 빠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또 얘기, 그럼 난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돼. 이거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우리 중동 국가전을 제외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과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미안하지만 제가 그거 하나는 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변수예요. 이번 주 중에 일단
나스닥이든 선물 차트든 국내 차트에서 바닥에 대한 뭐 단기 바닥이 한번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중순까지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불확실성을 두고 대권에 누가 되냐, 내가 되냐 이거를 두고 요동치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예. 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차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뭔가 기습적인 정말 악재가 떨어졌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것인가를 볼게요.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가 빠졌던 자리고 여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에요. 이런 때는 보통 어떻게 빠지냐면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 때 하락에 대해서 1파, 2파, 3파 세 번의 파동이 내려오는군요.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빠져버립니다. 네. 자, 자세히 볼게요. 여기서 빠질 때 큰 흐름에서 여기서부터 한번. 지지대를 깨버리죠. 네.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오더 블록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깨져버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또 역헤드앤 숄더 패턴 만들면서 여기서 그대로 갖다가 밀어 올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역헤드앤 숄더 패턴 만들면서 그대로 갖다 올려버리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처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성이 도래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번 7월 아니 9월 11월 인하시켜놓고 내년 초에 바로 인하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점점점 하면서 옆으로 좀 빼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런 금리에 대해서 완급 조절을 해줘야지만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러면 거죠. 그래도 지금 이 차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장기적인 시나리오로 그렇게 나쁜 전망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조정을 거쳐서 좀 당분간 대선까지는 순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없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요인 웃기게 들릴 수 있어요. 날씨입니다. 자, 왜냐면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35도 왔다 갔다 하죠. 네. 더워갖고 막 짜증 납니다. 미국 같은 한증막이에요. 경우 자 애리조나,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텍사스 요쪽으로 무슨 동북부 빼놓고 유럽 뉴욕 쪽 빼놓고 얘기하는 거 맨하탄 빼놓고 대부분의 미국에 대해서 비농업 그 지역 쪽에서 굉장히 뭐 47도까지만 올라가는 현상들이 라스베가스에서 계속 나와요. 사람은요 더우면 일하기 싫어져요. 덥다 보니까 일을 잘 안 해요. 그냥 이유 없이 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에 대해서 내려갈 부분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만 그냥 쉬고 싶어서 더우니까 쉬고 싶어서 쉬는 사람 있고 자 그리고 정말 잘려서 실업률이 올라간 경우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 그 준비 기간이 있어요. 네. 그것도 같이 그 실업률을 포함시켜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다 찾아보고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요인들까지도 미국에서는 실업률 도표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럼 이 변수가 과연 시장 등락률을 만들어낼 만큼 큰 변수였나 싶습니다. 자 지난 2분기 지금 3분기입니다. 지난 2분기 때 미국 GDP의 경쟁 성장률이 몇 %였을까요? 자그마치 2.8%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GDP 자체로 확정 수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 GDP가 크게 무너진다. 그 실업률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남겨질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변수 하나는 시장을 내뺄 수 있는 단기적인 변수 하나는 중동국가 쪽으로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가자